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 톱 기사 산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군요. 3대 원칙을 지켜서 최악 산불 참사를 막았다. 산불이 발생한 비극은 있었지만 그 비극이 가능한 작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3대 원칙. 초기 대응을 아주 빨리 하는 것, 그리고 초기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관계 기관과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 세 가지 원칙이 지켜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유기적 협조 체제가 가동이 됐고요. 산불 난 지 2시간여 만에 최고 수위인 대응 3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시간 질질 끈 게 아니라 상황 판단해서 바로 최고 수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요, 전국에서 소방차가 거의 900여 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190조 퇴직연금. 그런데요, 수익률이요, 고작 1%랍니다. 직장인들, 이 퇴직연금이 나중에 노후 자금이 될 텐데요.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작년에 정기예금 금리의 절반이랍니다. 정기예금 한 2%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 반입니다. 1%. 물가 감안을 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돈을 까먹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직장인 노후 은퇴 설계가 비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박영선, 김현철 임명 강행할 듯.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당의 반발 거세지겠죠. 그래서 정국이 먹구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기다려보죠. 어떤 모습인지.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청년들의 사진, 뭔가 굉장히 밝은 모습, 그리고 뭔가 얼굴에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목은 이렇군요. 부장님처럼 살기 싫어요. 청년들의 새로운 성공 법칙이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밑에 뭐 잠깐 잘렸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밥 먹듯이 야근하고 새벽 출근, 우리 부장님들의 모습입니다. 명문대를 나왔고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고연봉을 받는데 이런 틀 속에서 밥 먹듯 야근과 새벽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싶지 않다. 신의 직장 대기업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진 청년들입니다. 남들은 다 좋다. 거기 들어갔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청년들은요. 그런 삶 싫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전국의 부장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그리고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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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영웅이라면서 처우는 비정규직. 뭐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그리고요, 이 와중에 산불 정쟁. 쪼개질 듯 안 쪼개지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21세기에 등장한 투석 형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룰 뉴스를 저희가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산불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아침엔 매일경제는 특히 산불 영웅도 등장을 했고요. 진화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평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는 여전히 사람의 희생에 의지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진화용 헬기 157대 있습니다. 그러나 강풍,
야간에 띄울 헬기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군요. 불이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난 불에 대해서는 헬기 대응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원 산불 재난 대응 시스템 문제가 노출됐는데 이렇습니다. 초속 25m 강풍에도 운항하는 헬기 작년에 예산 확보 못해서 도입이 안 됐습니다. 예산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산골엔 펌프 차량 등 노후 장비만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일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10개월 비정규직인 특수 진화대 현장에 먼저 투입됩니다. 불나면 현장에 먼저 가는데요. 이분들 10개월 비정규직입니다. 처우 개선 시급하다. 그리고 전신주 보수 관리도 허술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는데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산불 진화 최전선 특수 진화대. 이 산림청 소속으로 돼 있죠. 이분들은요. 산불이 나면 먼저 투입이 됩니다. 가서 불을 끄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처우는 10개월 비정규직이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강원 산불에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헬기 못 떠도 소방호스 끌고 사투를 벌인다. 하마와 맞서 싸우지만 처우는 열악합니다. 산림청 330여 명 기간제로 고용이 돼 있고요. 일당 10만 원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화 장비도 플라스틱 헬멧에 마스크 1,000원짜리 빨간 면장갑뿐이다. 여기 사진 보시죠? 특수진화대 이분들이 이런 마스크, 이 마스크요, 미세먼지를 좀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사서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연기가 있는 그 산속에 들어갈 때 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신답니다. 이분들이요. 불 끄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 정도는요. 여기 보시죠. 전문성 키우려면 고용 개선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성속초 밤새 불을 끈 숨은 영웅들입니다. 영웅들. 그러나 영웅들이 쓴 장비, 처우, 이 마스크, 이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박원석 전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네.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고생은 이분들이 말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어찌 이럴까요? 사실 저도 이번에 예. 산불 특수진화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잘 모르셨을 거예요. 가려져 있었나 봅니다. 네, 과거에는 그렇게 산불이 빈번하지 않았고 예. 산불이 나더라도 이렇게 대형 화재로 예. 확산되는 경우들이 드물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뭐 기후변화라든지 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산불이 굉장히 잦고 또 한 번 산불이 일어나면 그게 대형 산불로 예. 번지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특수진화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우선 이해가 안 가는 점은 이게 왜 이제 산림청 소속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화재 예방과 이 화재 방지 작업을 하는 네. 이런 소방대원들은 좀 지휘체가 일원화돼야 되는데 이게 소방청과 산림청으로 이원화되면 이렇게 긴급한 재난 시위에 일관성 있는 그런 지휘가 가능할까? 이 점도 하나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10개월짜리 이 비정규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짜리 비정규직이라는 게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방직의 국가공무원 전환이 국회 법안도 올라가 있고 이번에 청와대에도 뭐 10만 명 넘는 그런 시민들이 서명을 할 정도로 큰 이슈가 돼 있는데 차제에 이번 강원도 이 산불 화재를 교훈 삼아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또 안정적인 이 고용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규모는 크지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각 분야의 돈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원도 산불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분들의 인력, 역할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번에 제대로 그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조대진 변호사.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증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야, 그리고 뭐 소방 분야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분야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예. 대통령 취임하실 때 예.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예. 관련돼서 그 공약으로 내세우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야당의 반대로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처우를 받아야 그래야지 그 국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그 생활 그 보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야당 반대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국가직 전환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조대진 변호사가 이제 소방 공무원들, 지금 저희가 말하는 특수 진화되는 그 소방 공무원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여기는 산림청 소속.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은 이제 소방청 소속이고 이제 각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도 계시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인데요.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그 관련 기사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이 얘기입니다. 영웅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이틀 새 13만 명, 지금 보니까 14만 명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14만 명이나 한 겁니다. 대선 공약 지켜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해 99%인 4만 9천여 명이 지방직입니다.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요. 1%만 중앙공무원직이고요. 99%는 지방직, 지방소속입니다. 지자체별로 그런데요. 예산 뭐 이런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소방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디 지자체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뭔가 장비나 처우나 이런 게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력 장비가 열악하다. 정부는 1월 시행 목표 불구 국회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좀 빨간 네모로 돼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당초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소위에 발목이 막혀 지금도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국회를 아직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윤시환 변호사. 아까 이 얘기하면서 조대진 변호사가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법안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제 그 해당 소관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나 근무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 갖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소방사무가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이 배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지방재정 확충 문제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사무로 이 사무 자체를 배분을 돌릴 것이냐 이 문제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도지사가 국가직 공무원을 지휘하기는 좀 지방 분권 차원하고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근무환경 개선을 이루는 방법의 차이가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방분권 특별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일단 지방사무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사무로 돌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재난안전법에 보면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국가에서 전부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당초에 지방사무로 돌려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그래서 체계의 문제이지 어떤 뭐 여기에 관심이 없다 있다 국가사무직을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그 근무환경 조치에 반대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이견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그 상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네요. 근데 이 얘기를 잠깐 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마치 이제 지방직이라는 표현이 뭐 나오고 이제 국가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마치 국가직은 오히려 더 좀 우월한 거고 지방직은 우월하지 않고 막 이런 인상을 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된 거 아닙니까? 최영철 편집위원. 이 부분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소방공무원들이 왜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강원도나 그 지역이 넓고 그다음에 그 화재 수요가 많은 뭐 경북이나 이런 곳에서
진압을 나가면 예.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부족하면 장비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장비의 수준과 질이 예를 들어서 예. 서울 시내의 공무원들, 예. 소방공무원들하고 강원도의 소방공무원들하고 뭐 장갑이라든가 다릅니까? 뭐 방염복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더 비싼 걸 못 사주죠.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돈이 좀 많으니까, 여유가 있고 경기도나. 그러나 강원도나 경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그렇죠.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장비를 사고 통일된 뭐 그 여러 가지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달라고 국가직 공무원을 하자는 거죠. 소방 공무원들의 얘기죠, 이게. 국가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결국 돈이죠. 예. 결국 돈인데 이 지금 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결국으로 기재부가 반대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월급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전부 다 지금 98%가 지방직인데 국가직으로 하면 월급을 그럼 기재부에서 마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느냐. 중앙정부에서 그렇죠. 지급하는 그럼 형태가 기재부 되겠네요.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뭐 총리께서 강원도 가보셨으니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소 잃고 이제 외양간을 고쳐야 되지만 뭐 어차피 다음에 또 소가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그 여러 부처가 모여서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들 얘기도 들어서 정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 뭐 네 분 말씀 쭉 들어보니까 소방직이 이제 지방직으로 됐던 이유도 처음부터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유도 또 읽을 수 있었고 보니까 이게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하네요, 지금. 이게 사실은 작년 11월에 소관 상임위인 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거의 입법 성사 단계까지 갔었는데 막판에 논의가 어긋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 이제 최경철 편집위원이 지적하셨던 결국에 이렇게 국가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에 있어서 국가 부담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견이 한편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업무 지휘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가직으로 전환하더라도 그 업무 지휘 체계는 자치단체장이 갖는 것으로 이미 안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핵심은 이제 재원이겠죠. 돈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가 없는데 작년 연말에 왜 그 논의가 막판에 틀어졌는지 그 점은 여전히 저도 좀 의아합니다. 역시 이제 들여다보면 역시 돈 문제가 또 거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있군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안전에는 돈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를 지금부터라도 좀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